안녕하세요. 국민이주의 이지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자녀 교육 때문에 미국 이민을 계획하십니다. 이민까지 계획하시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 또는 자녀의 미국에서의 교육을 고려해 보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고등학생들이 미국 대학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미국으로 유학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최근에 코로나19 팬데믹이 미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집중적으로 팬데믹에 희생을 치른 뉴욕주의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님께서 우리나라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님처럼 매일 뉴스 브리핑을 하면서 코로나와 분투하고 있는 뉴욕주의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많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마스크와 방역복이 부족해서 대응 초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병원에서 사용할 방역복이 부족해서 쓰레기 봉지를 들쳐입은 의료진들의 모습이 사진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에 쿠오모 주지사님께서 브리핑 시간에 마스크하고 방역복을 들고 나오셔서 아니 우리 뉴욕이 어쩌자고 마스크와 방역복도 못 만드냐고 한탄을 하셨어요. 이거 별로 만들기 어렵게 생기지도 않았는데 중국에서 사오지 않으면 어째서 우리는 마스크도 없는 거냐 그러시면서 생산업을 하시는 사업자님들께 비상상태로 공장을 마스크와 방역복을 만드는 곳으로 바꿔주실 것을 호소하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국에는 마스크와 방역복을 직접 만드는 공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미국을 위대한 나라, 세계 최강의 나라로 만드는 것일까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답변이 있겠지만 저의 다소 주관적인 의견으로는 그 답은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강력한 국방과 윤택한 경제가 최고 수준의 교육과 우수한 문화와 뗄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요. 미국의 교육이 왜 미국의 가장 핵심되는 자산인지, 미국의 교육은 어떠한 장점들이 있는지 몇 가지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명문대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미국은 인정받는 높은 수준의 제3차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3차 교육이란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통틀어서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THE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에 따르면 미국 대학은 세계 상위 10개 대학 중 무려 7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QS 쿼커렐리 사이먼즈 월드 랭킹에서 상위 100개의 학교 중에서 33개가 미국의 대학이었습니다. 세계 대학 순위는 여러 대학교 또는 학교들의 성과 지표를 비교할 수 있는 좋은 통계 자료입니다. 유학을 고려하거나 해외 대학교를 선택할 때 많은 분들께서 세계 대학 순위를 참고하고 계십니다. 세계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여러 대학 순위 사이트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두 개의 가장 세계적이고 그 권위를 인정받는 대학 순위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영국의 대학 평가 기관인 QS입니다. QS는 1994년부터 매년 시행한 대학들에 대한 평가로 전 세계의 상위권 대학들의 학사 및 석사 랭킹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 학문 분야가 균등하게 반영되어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주요 언론사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세계 대학 랭킹으로 인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QS 세계 대학 순위를 평가하시게 될 때 여기에서 평가하시는 분들이 기준으로 삼는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열거하면 학계에서의 평판, 학생 수와 교원 수의 비율, 논문의 피인용 수와 교원 수, 기업으로부터의 평판, 외국인 교원 비율, 유학생 비율 등을 고려해서 세계 대학 랭킹을 매깁니다. 여기 QS 1부터 25까지 보여드리는 차트 중에서 미국 대학이 25개의 탑 대학 중에 무려 13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25위에서 50위까지의 랭킹 중에서 미국 대학이 6개입니다. 이 중에 미국 대학은 노란색으로 여러분이 보시기 편하게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참고로 이 QS 세계대학 랭킹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대학인 서울대학교가 37위, 카이스트가 41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THE 대학 평가 순위를 보겠습니다. 세계 대학 평가 기관인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이 매년 발표하는 순위로 2004년부터 2009년까지는 영국의 대학 평가 기관인 아까 말씀드린 QS와 함께 대학 순위를 발표하였으나 2010년부터 독자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THE는 QS와 별개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서 자신들의 평가 지표를 삼습니다. 여기에서는 교육 여건, 연구 실적, 논문 피인용도, 국제화, 산학 협력도를 중점적으로 리뷰하여 그들의 평가 자료를 만듭니다. THE의 1부터 25위까지의 25개 세계 최고 대학 중에서 여기서도 무려 미국 대학이 15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THE 25위에서 50개 중에서 미국 대학은 7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미국 대학은 노란색으로 여러분께서 보시기 편하게 저희가 표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여기 THE에서는 일본의 최고 대학인 동경대는 36위, 우리나라의 최고 대학인 서울대학교는 64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세계 대학 랭킹 이외에도 미국의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의 요인을 몇 가지만 짧게 열거해 보겠습니다. 첫째, 양질의 교육과정. 미국의 교육은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졸업 후 성공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특정 한 과목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수학, 과학, 철학, 역사, 문학 등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는 양질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문화적 다양성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의 국제 학생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 문화가 섞여 있는 미국에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많은 미국 대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도시와 소도시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세계적인 요리와 즐길 거리를 찾아볼 수도 있으며 국제 스포츠,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지컬, 페스티벌, 굉장한 미국의 갤러리 등이 가까이에 위치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영어 실력 향상에 이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에서 영어는 그 나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언어이고 공식 언어라 모든 수업은 영어로 이루어집니다. 학생들은 특히 외국인 학생들의 경우에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으며 졸업 후에 세계 어디서든지 취업을 할 때 굉장한 이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미국 학교에서는 국제 학생들을 위해 영어 수업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터디 그룹, 멘토링 프로그램 등에서도 학생들이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 연구의 중심이 되는 곳이 미국 대학이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은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혁신과 연구에 있어서 선두주자입니다.
특히 미국의 규모가 큰 연구기관에서는 학생들이 그들의 교수들과 나란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실험실 또는 일터에서 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을 적용시킬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합니다. 미국 대학은 학생들의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학생들에게 많은 연구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의 자녀분들께서 미국 대학으로 진학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아직 고등학생일 경우에 미국 대학 진학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 제도도 참으로 복잡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혹은 그 전부터 대학 입시 전형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알고 준비를 해야 하지요. 이런 사정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한국 학생의 경우 중학교 3학년, 미국 학생의 경우 8학년 여름방학부터 아카데믹한 부분과 과외활동, 봉사활동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체계적인 종합적인 목표 수립과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하면서 학년별 선택 과목, 봉사활동 영역 및 시기, 여름방학 활동, PSAT, SAT, ACT, AP 등과 같은 표준시험 시기 등을 미리 계획하여서 자신만의 장기 플랜을 만들어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럼 8학년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는 중학교 2학년인데요. 미국에서는 8학년으로서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앞으로 대부분의 주에서 앞으로 4년의 고등학교 생활을 앞두게 됩니다. 이 8학년 중학생활을 끝내는 여름방학부터 대학 진학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어요. 8학년 여름방학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8학년 여름방학부터의 활동사항이 대학 입학 원서에 기재될 수 있기 때문에 여름방학을 의미 있게 보내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이 시기에 고등학교 4년 동안의 구체적인 입시 계획표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시기에 특히 음악이나 체육 등의 과외활동에 있어서 자신이 남다른 재능이 있어서 즐길 수 있는 분야나 종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서 고등학교 4년 동안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여름방학 동안에 수학이나 과학 등의 고등학교 교과 과목을 미리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여 놓으면 9학년이 시작되었을 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과목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경쟁력 있는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졸업 후 여름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수한 수학, 과학에 관한 서머 캠프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8학년을 여름방학을 보람있게 보내고 9학년을 시작을 합니다. 9학년은 한국의 경우에 중학교 3학년의 나이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하게 되는 학년입니다. 9학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적합한 과목을 선택하여 학점 관리를 잘 하고 관심 있거나 재능 있는 분야의 교내외 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엔지니어링을 전공으로 선택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4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의 수학과 과학 과목을 수강해야 합니다. 수학 과목의 수강 계획을 한번 엔지니어링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 수학 교육의 주요 구성 및 단계는 알지브라, 대수 1, geometry, 기하, advanced algebra, 고등 대수, pre-calculus, 초급 미적분, AP 수학 두 가지 과정인데요. LP calculus AB, AP calculus BC와 그 다음에 AP statistics, 통계학이 있습니다.
AP는 Advanced Placement라는 뜻인데요. Advanced Placement라는 것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면서도 대학교의 수준에 맞춘 교과 과정이라 고등학생들 중에서는 뛰어난 학생들이 채택하게 되는 수준의 각 과목을 AP라고 부릅니다. 이런 순서대로의 수학 과목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고등학생들이 이 수학 과목을 모두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과 학생들, 엔지니어링이나 과학 수학 분야를 할 학생들은 이 수학의 전 분야를 다 채택하고 학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과에 해당하는 학생인 경우에 대부분 중학교에서는 geometry, 기하까지 듣고 온 것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서 이제 9학년부터는 그 이후에 수학 과목을 채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9학년 때부터 이 이과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9학년 때 Advanced Algebra, 고급 기하 과정으로 시작을 해서 10학년 때 Pre-Calculus, 미적분 초급을 듣고 11학년 때 AP Calculus AB, 그리고 12학년 때 AB Calculus BC와 AP Statistics를 듣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11학년 때 고급 미적분학을 듣고 12학년 때 한 단계 더 올라간 미적분학을 또 듣고 마지막 단계로 AP, 즉 대학 수준의 통계학을 듣는 것으로 이 이과 수준의 수학 교육을 9학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모두 들어야 한다는 것이 추천사항입니다. 과외 활동 및 봉사 활동은 적성에 맞고 경쟁력 있는 분야를 9학년 때부터 찾아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계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축구, 테니스, 태권도, 수학 경시대회반, 모의 유엔과 같은 활동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타 지원자들이 잘 안 하는 크로스컨트리라든지 조정, 토론반 등이 경쟁력을 좀 더 높이는 데 있어서는 추천할 만합니다. 9학년이면 클럽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리더십 포지션을 갖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고학년의 학생들이 리더십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후를 대비하여서 클럽 내에서 자신의 공헌도를 높여놓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나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 포지션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는 것은 미국 대학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입니다.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학생들이 현악 사중주단에서 음악 활동을 했다고 합시다. 똑같이 현악 사중주단에서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중 제1 바이올린의 역할을 한 학생이 지원서를 낸 대학 입학사정관의 눈에 가장 띄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악 사중주단에서는 제1 바이올린이 리더의 위치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만약 가능하다면 자신이 직접 교내 클럽이나 봉사활동 단체를 만들어서 리더로 활동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한국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 내에서 하는 클럽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 지원서에 어필할 거리가 많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다양한 활동 루트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본인의 대학 입학 시험을 위해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인생 경험에도 매우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9학년 1학기에 PSAT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PSAT란 SAT1의 짧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비 모의 시험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이 시험은 9학년과 10학년 때 성적이 그리 중요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실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PSAT도 엄연히 공식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꼭 치러보시는 것이 좋아요. 11학년 때 보게 되는 PSAT는 매우 중요해서
성적 우수자들을 선정해서 내셔널 메리트 스칼러십을 수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원자는 PSAT의 성적이 좋을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대학 2군제를 선정하여서 PSAT 성적을 그곳으로 보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AP 과목이 9학년 때부터 개설되어 있는 학교가 많지는 않지만 학교 수업과는 별개로 AP 과목을 정해서 공부를 시작하고 9학년이 끝나는 시점인 5월에 시험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AP라는 거는 Advanced Placement라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대학 수준의 클래스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전 과정을 졸업을 하면서 AP 과목을 한 과목도 안 들어도 졸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AP 과목을 모든 학교가 모든 AP 과목을 다 열어놓는 것은 아니에요. 고등학교에 따라서 자기 학교가 제공하는 AP 클래스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자기 학교에서 제공하는 AP 클래스만 듣고 그 시험을 준비해서 보는 학생들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좀 극성을 부리자면 자기네 학교에서 제공하지도 않는 AP 클래스지만 자기가 책을 사서 공부를 하고 다른 학교에 신청을 해서 AP 시험을 보기도 해요. 그래서 AP 시험이라는 건 대학교 수준의 과목이기 때문에 나중에 대학교 입학 전형을 할 때 내가 이런 AP 과목을 많이 시험을 봐서 성적을 잘 받았습니다 하는 것이 엑스트라로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내가 대학을 갔을 때 대학의 팔러스에 따라서는 기본 과목 같은 교양 과목인 경우에 내가 AP 과목을 들어서 시험 성적을 잘 받은 경우에는 그 과목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교양 과목이지만 그 과목을 들은 걸로 쳐줘서 나중에 자기가 더 듣고 싶은 다른 과목을 더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익을 취할 수도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욕심을 내서 AP 과목을 많이 듣기도 한답니다. 보통 9학년이 시험 보기에 가장 좋은 과목은 AP Human Geography와 AP Psychology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AP Human Geography는 지리 같은 과목이고요. AP Psychology는 심리학입니다. 9학년은 고등학교 전 과정 중에서 가장 교과 과정에 부담이 없는 시기이므로 9학년 때 AP 과목을 하나 이상 듣고 그 시험을 치르게 되면 타 지원자와 비교해 자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됩니다. 자, 9학년은 보통 14세, 15세 이런 학생들인데 푸르른 티네이지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 학생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넓고 배울 것도 많다는 것을 자각하는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티네이지를 시작하는 이 시기에 학생들이 넓은 안목과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지기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 학생들은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서 배우고자 하는 열정만 있으면 그 자료를 구하는 기회는 무궁무진합니다. 우선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이나 신문, 잡지, 블로그들을 폭넓고 많이 독서하시기를 추천합니다. 학생들이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테드톡스나 다양한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서 돈을 들이지 않고도 견문을 넓히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MOOC, Massive Open Online Classes, 많은 열린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는 무료 온라인 수업을 많이 모아놓은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 가서 잘 활용을 하셔서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의 기초 지식들을 무료로 많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교양을 쌓으면서 시작한 9학년을 지나서 10학년이 되었습니다. 10학년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나이인데요.
10학년에서는 9학년 때보다 성적의 비중이 더 높아집니다. 미국의 명문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주요 과목의 경우 모두 언어 이상으로 성적을 받고 언어 이상의 클래스를 들어주는 것이 추천을 하는 사항입니다. AP 과목도 2개 이상 듣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보통 10학년 때는 AP 월드 히스토리 세계사를 많이 듣고 5월 달에 AP 시험과 6월 달에 SAT2 월드 히스토리 시험을 치릅니다. 세계사 과목인데요. 하나는 AP라는 시험을 보고 비슷한 과목이지만 또 SAT2에 맞춰서 공부를 해서 세계사 시험을 하나는 5월에 하나는 6월에 치러두는 것이죠. 그리고 10학년 때 프리캘큘러스, 미적분 초급의 과목을 듣고 5월이나 6월에 SA2, Math 2C 여기에서 미적분학을 다루게 되는데 그것을 미리 치러서 성적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0학년이 되어서는 서서히 본인의 장점과 열정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개발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본인이 전공하고 싶은 분야와 가고 싶은 대학 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과외활동 및 봉사활동은 스포츠나 음악의 경우는 9학년 때부터 해오던 활동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업 관련 활동일 경우에는 앞으로 전공할 분야와 관련해서 활동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까도 엔지니어링의 예를 들었지만 엔지니어링 쪽을 전공할 생각이라면 수학이나 과학 쪽으로 클럽 활동도 열심히 하고 각종 대회에 나가서 수상 경력을 쌓아두는 것도 유리합니다. 영문학을 포함한 문과 쪽 지망생이라면 장문대회에 나가보는 것도 좋겠고요. 관련 교내 클럽에서 활동하는 것이 대학 지원 시에 도움이 됩니다. 10학년 여름방학 때는 앞으로 본인이 지원하고 싶은 대학을 방문해 보거나 아니면 좀 더 부지런한 지원자라면 그 대학에서 열고 있는 서머 캠프 등에 참여해서 수업도 돕고 그 대학의 교수님 밑에서 인턴 활동을 해보는 것도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한국의 경우 고등학교 2학년의 나이가 되는 11학년이 되면 고등학교 전 과정 중에서 이 11학년 때가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학 입학 사정관들도 고등학교 성적 중에서 11학년 때의 성적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세히 심사합니다. 명문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전 과목에 걸쳐서 AB와 IB 과목을 듣고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IB는 International Baccalaureate. 요거는 전 세계에서 요 IB라는 제도에 맞춘 교과 과정을 인정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IB를 인정하는 학교들이 정하는 어떠한 학습 수준을 말하는 거라서 AP는 대학교 칼리지 수준의 그 과목을 시험을 보는 거라면 IB도 그 IB라는 체제를 인정하는 학교들이 인정한 그 과목의 어떤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AP나 IB,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서 AP 과목의 시험을 받아주는지 IB의 과목을 시험을 받아주는지를 미리 알고 시험 준비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10학년까지는 내가 가고 싶은 학교의 리스트를 내가 갖고 있으면 11학년 때 좀 더 규모 있게 효과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서 받아주는 시험을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고 그 시험 결과를 받아둘 수 있기 때문이에요. 11학년 1학기 때에는 SAT 공부를 해서 다음 해 1월과 3월에 SAT1 시험을 치르는 것이 좋으며 5월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AP나 IB 시험을 봐서 6월 달에는 동일 과목으로 SAT2 시험을 보기를 추천합니다. 많은 과목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들이 있는데 아까 조금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PSAT도 있고 SAT1도 있고 SAT2, AP, IB 이런 것들이 조금씩 수준이 달라서 각각 준비하는 책들이 다르기는 하지만 과목들이 겹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세계사도 있고 아트 히스토리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종류의 수학들도 있고 과목들이 겹치기 때문에 내가 한번 공부를 하면 조금씩 변형되는 지식들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한 그때에 5월, 6월에 몰아서 여러 가지의 시험들을 한꺼번에 보는 것을 추천드린다는 말씀이에요. 11학년 여름방학은 대학 입학 에세이를 쓰고 학교 선생님과 카운셀러에게 추천서를 부탁해야 합니다. 추천서는 본인을 가장 잘 아는 선생님 중 주요 과목이나 희망 전공 과목 선생님께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학교 카운셀러에게는 반드시 한 장 받아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추천서를 작성을 하실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시기 때문에 원서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학생들이 몰리게 되므로 미리미리 부탁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천서를 부탁할 때는 본인의 성적, 과외활동, 봉사활동, 수상 경력 등의 자신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기재한 이력서를 선생님들께 제출을 해드림으로써 선생님들께서 추천서를 작성하시기 수월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필수사항입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의 마지막 학년인 12학년 때는 어떻게 준비를 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2학년이 되면 학생들은 11학년 때 다 마친 학생들도 있지만 12학년 때는 무조건 그 SAT 시험을 다 쳐야 되고 내가 시험을 보고자 마음먹은 모든 공식 시험을 다 마지막으로 치르고 에세이와 추천서 등을 다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를 해서 입학 전형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입학 전형에는 얼리와 레귤러, 그 초기 전형과 일반 전형이 있는데 초기 전형, 얼리 전형은 10월이나 11월부터 입학 원서를 접수를 해야 되고요. 레귤러의 경우는 12월 말에서 1월 달에 원서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공식 시험은 9월에 ACT와 10월에 SAT 시험을 시작으로 해서 12월 달까지도 그 시험들을 보는 학생이 많으며 학교에 따라서는 1월에 시험 점수를 받아서 학교에 제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자신이 원하는 학교의 대학 입학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고서 이 시험에 임해야 합니다. 어떤 대학의 경우는 SAT는 거의 다 받는데 ACT는 받지 않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려는 학교가 ACT를 받는지 SAT, ACT를 둘 다 받는지 잘 알아보고 시험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셔야 해요. 내 학교에서, 내가 가려는 학교에서 어떤 시험 결과와 어떤 서류를 받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해당 학교 홈페이지를 보고 입학 사정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말씀드렸지만 학교마다 요구사항이 다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12학년 1학기의 성적까지를 입학심사 시에 포함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 전에 12학년 1학기가 끝나기 전에 입학 원서를 모두 제출한 학생들은 이 12학년 1학기의 성적이 나오는 즉시 그 미드이어 리포트를 학교 측에 제출을 추가로 해야 합니다. 12학년 1학기 때 수강했던 과목들의 수준과 희망 전공과의 연계성, 성적, 학년과 학교 석차 등을 비중 있게 학교들에서, 대학교들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얼리의 경우 합격자 발표가 12월 중순에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합격, 불합격, 디퍼럴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결론이 나게 되는데 불합격 통지서를 받게 되면 그 같은 학교에서는 레귤러, 일반 지원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디퍼럴이 되면 나중에 일반 지원하는 학생들의 원서와 함께 다시 한번 심사를 받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얼리라고 부르는 지원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잘 알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얼리 액션과 얼리 디시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얼리 액션이라는 거는 내가 얼리 액션에 제출을 한 학교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 그 지원자가 해당 학교에 등록을 할지 아닐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보통 5월 말 학기가 시작하기 전 여름 전까지만 학교에다가 디파짓을 내는 형식으로 학교 측에 통보하면 됩니다. 즉 내가 여러 학교를 내서 내가 입학허가를 여러 개를 받아놓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데, 이 얼리 액션에 합격한 경우에는 내가 다른 학교와 재보고 고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얼리 디시전의 경우에는 합격이 되면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된다는 바인딩 어드미션입니다. 즉 약속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얼리 디시전으로 그 학교에 지원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보통 얼리 디시전을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가 나의 정말 드림 스쿨인 경우가 많아요. 이 학교는 정말 내가 되기만 하면 무조건 가고 싶다 하는 학교이고, 얼리 디시전으로 지원을 하는 학교인 경우에는 만일에 내가 될 것 같기는 하지만 내가 장학금이나 대정보조에 신청을 해서 받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내가 전액 학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과 각오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얼리 디시전을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얼리 디시전이 되는 경우에는 그 학교에 무조건 가야 하고, 얼리 디시전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갈 기회를 잃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재정의 이유로 못 가게 된다 하더라도 그 해에는 다른 학교에도 못 가게 되고 이 학교에도 못 가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레귤러 디시전, 요거는 이제 일반 전형이에요. 일반 전형의 경우는 보통 3월 말에서 4월에 걸쳐서 합격 발표가 진행됩니다. 아까 얼리에 발표가 12월 말에서 1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얼리를 통보를 받고 나서 레귤러 입학 신청서를 계속해서 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레귤러의 합격, 불합격 또는 웨이트리스트에 들어갔는지 세 가지 경우로 통보를 3월에서 4월에 또 받게 됩니다. 이 레귤러 일반 전형에서 웨이트리스트의 경우에는 학생이 웨이트리스트에 있기는 하지만 학교 측에 웨이트리스트에 있는 학생이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어필을 해야 돼요. 관심이 있으면 학교가 나를 합격시켜주면 그 학교에서 얼마나 잘하고 싶은지, 그리고 처음에 내가 원서를 냈을 때보다 내가 또 진보하고 발전한 사항이 뭐가 더 있는지, 그런 사항이 있다면 내가 또 그 이후에 시험 성적을 받아서 성적이 더 올라갔다든지 상을 받았다든지 그 이외의 과외활동에 성과를 올렸다든지 하는 거를 내가 웨이트리스트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학교에 어필을 해서 내가 그 웨이트리스트에 있는 학생 중에서 경쟁력을 가지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등학생의 경우 미국 대학을 진학할 경우에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에서 자녀를 공부시키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나 미국에서 공부를 일반적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권유해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한두 마디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 영주권이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있으면 굉장히 좋은 이유의 첫 번째 이유는 학비입니다. 미국 종합대학 순위 1위에서 100위까지의 학교들을 보면 등록
적금의 평균이 5만 불 정도 됩니다. 물론 생활비 같은 것은 포함하지 않고요. 그리고 더 비싼 것도 많이 있어요. 사립학교보다는 주립학교가 학교에 따라서 10,000불에서 많게는 20,000불까지 더 저렴한 곳도 있지만 외국인들 학생 비자로 학교를 가기에는 여전히 대단히 비싼 학비입니다.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은 다양하겠지만 반드시 명문 사립대학만이 답은 아닙니다. 우수한 랭킹이면서도 주립학교이기 때문에 한국 유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대학들을 몇 군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름만 말씀드릴게요. UCLA, University of Virginia, UC Berkeley, UC Santa Barbara, UC Irvine, University of Florida in Gainesville, Florida,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in Raleigh, North Carolina, Stony Brook University, SUNY at Buffalo. SUNY는 State Universities of New York, 뉴욕 주립대학을 전부 일컬어서 SUNY라고 합니다. 이런 대학들은 학교의 질도 높고 굉장히 랭킹도 높은데 주립대학이어서 학비가 사립대학에 비해서 비교적 싸기 때문에 유학생들에게, 특히 한국 유학생들에게도 많은 인기가 있습니다. 학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에게는 주립학교의 학비가 2만 불 미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in-state, 그 주의 주민으로 간주될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주립, 시립 대학의 경우 in-state인 경우와 out-of-state인 경우에는 학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외국인보다는 쌉니다.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in-state로 등록을 할 수 있는지는 주마다 그리고 학교마다 대체로 같은 주에서는 비슷한 조건이기는 하지만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보통은 해당 주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그 주의 운전면허 또는 그 주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을 소유하면 그 주의 주민으로 봅니다. 그런데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Texas, 그리고 Texas A&M University, College Station 이런 학교들의 경우는 텍사스에서 3년 이상 고등학교를 다니고 텍사스에서 졸업을 고등학교를 했어야 인스테이트로 구분을 해줍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은 그 이외에도 연방, 주, 그리고 시, 또한 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재정보조, 장학금, 저금리의 융자 등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서 그 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을 실력과 공부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학생이 재정 사정 때문에 학업에 매진할 수 없는 사례는 미국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융자에는 학생의 사정에 따라서 학자금 이외에 생활비 보조 융자도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영주권이 유리한 그 다음 이유는 전공 과목의 선택의 제한입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이 없으면 진학하기 힘든 대표적인 학과는 의과대학입니다. 대부분의 의과대학 본과는 미국 내의 학부 졸업생을 전형 조건에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 학부 졸업을 했다 하더라도 외국인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는 미국 의대는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전형 기준 자체에 있어서도 외국인 학생보다는 영주권자가 더 유리합니다. 2019년 우리나라 신문인 매경에서 발표한 기사에 따르면 그 전해에 MIT 대학의 경우 영주권자와 유학생의 합격률은 각각 7.9%, 2.4%로 조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을 고려해 보시도록 추천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취업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졸업을 하고 학생들이 맞닥뜨리는 과제는 취업의 기회인데요. 영주권이 없는 문과생의 경우는 사실상 취업의 기회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께서 소위 바하, Buy American, Hire American, 미국 물건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 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는 요즘은 더욱 그렇습니다. 재학 중에도 2학년 이상부터 인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턴직 자체에 신분 제한을 두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페이드 인턴일 경우가 가끔 혹은 과목에 따라서는 많이 있어서 학생 비자 신분일 경우에 미국 내에서 소득을 발생하는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반 친구들은 용돈을 벌면서 일을 하는데 학생 비자 신분인 외국인 학생인 경우는 무료로 자원봉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유학의 장점, 고등학생들을 위한 미국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팁, 그리고 미국에서의 취학과 영주권과의 관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미국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리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